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가 대전차 미사일에 파괴되는 장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기갑부대가 아직도 능동방어 장치를 탑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안보는 큰 위협을 받게 된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군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능력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군부는 이러한 위협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 배우는 게 없다면 우리 군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군의 분전을 통해 하마스의 선동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하마스는 이스라엘 군의 메르카바 전차가 자국의 대전차 로켓 공격으로 줄줄이 파괴되었다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 매우 치명적인 문제였는데요. 그도 그럴 게 현재 하마스는 RPG-7과 함께 북한제 불세투 대전차 미사일을 주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땅굴 입구에서 상체만 살짝 꺼내 이스라엘군의 메르카바 전차를 공격하고 다시 지하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전투 방식이 북한이 사용할 시가지 게릴라 전술과 굉장히 유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불세투 대전차 미사일이 가뜩이나 방어력에 특화된 메르카바 전차를 쥐잡듯이 파괴하고 다닌다면 곧 대한민국의 기갑전력 역시 실전에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하마스가 게시한 영상을 보면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은 메르카바 전차가 거대한 하염에 휩싸이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얼핏 하마스의 대전차 공격에 이스라엘군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건 지나치게 과장된 선동 영상에 가깝습니다. 하마스의 메르카바 파괴 영상에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식별, 피격, 폭발까지는 존재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파괴 확인이 누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마스가 메르카바 전차를 진짜로 파괴한 건지 아니면 반대로 메르카바가 하마스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버텨낸 건지 장담할 수 없는데요. 실제로 현재 다수의 증거가 하마스의 메르카바 파괴 영상이 선동을 위한 거짓 영상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메르카바 전차에 탑재된 비밀병기 덕분에 하마스의 대전차 미사일은 쏘는 족족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부럽다는 생각이 들 지경인데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군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이 비밀병기의 자체 개발에 성공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이유로 실전에 적용하지 못하는 데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손해보고 있기까지 한데요. 바로 전차의 능동방어 장치 통칭 APS입니다. 하마스의 대전차 공격으로 이스라엘군의 메르카바 전차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얼핏 극강의 방어력을 자랑하던 메르카바가 작동불능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해당 피격 영상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메르카바 포탑 측면에 붙어있는 이스라엘의 능동방어 체계 트로피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상에서 확인되는 거대한 화염은 오히려 트로피 시스템이 대전차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는 증거 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하마스가 북한의 선전선동 전술을 제대로 배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전사자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실시간으로 유족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마스는 고작 2달이 조금 넘는 전쟁 기간 동안 수백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르카바의 최소 탑승 인원이 4명, 주력 장갑차 나멜에 12명이 탑승하는 걸 고려하면 수천 명이 전사했다는 것과 같은 소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 측의 전사자 숫자는 군경을 전부 합쳐야 5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대부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극초기나 시가지 보병 전투를 통해 발생한 사상자입니다. 유력 오신트들의 정보에 따르면 현재까지 메르카바의 손실률은 세대 노획 2대 격파에 불과합니다. 나메르 장갑차 역시 확인된 건 6대 노획이 전부인데요. 기갑의 무덤이라는 시가전에서 이스라엘군의 전차와 장갑차가 이토록 멀쩡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마스의 장비가 형편없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군과 하마스는 전쟁 수행 능력에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테러 집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하마스는 제대로 된
최소화된 전차는커녕 야포조차 없습니다. 그나마 이들이 믿을 만한 건 텐덤 방식의 대전차고 폭탄도 대전차 로켓이나 미사일 또는 박격포탄과 폭약을 조합해 만든 IED 정도가 고작입니다. 알라의 요술봉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RPG-7 계열 대전차 로켓이나 북한이 지원한 불세토 대전차 미사일이 대표적인데요. 물론 대전차고 폭탄도는 성형작약 효과를 이용하는 지향성 폭약이기 때문에 멀로노이먼 효과를 이용해 현대식 전차 장갑을 뚫고 제트 기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보병 단위의 대전차 무기로서는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에 능동방어 체계인 트로피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능동방어 체계란 전차와 같은 기갑 차량이 로켓이나 미사일 등의 공격받기 이전 능동적으로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방어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능동방어 체계, 즉 APS의 선두주자로 특히 트로피 시스템은 이른바 미니 이지스 시스템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요. 트로피 시스템은 360도 전방위 레이더를 기반으로 하는 APS입니다.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교란하는 소프트킬 방식과 물리적으로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이 모두 적용되어 있는데요. 소프트킬 방식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의 대전차 미사일에서 내뿜는 유도 전파를 교란해 기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목표물을 조종하는 무유도 로켓 방식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을 예로 들면 1차적으로 전자전 공격을 이용해 대전차 미사일의 소프트킬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만약 1단계에서 무력화에 실패하거나 무유도 로켓이라면 포탑 하드킬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해 피격 직전에 적의 발사체를 요격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은 기껏해야 0.5에서 0.6초에 불과한데요. 승무원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역시 그 어떤 나라보다 APS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심지어 전차용으로 개발되어 820kg에 육박하는 트로피 HV를 나메르 장갑차에 탑재하기 위해 480kg으로 경량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른바 트로피 MV VPS인데요. 이 덕에 이스라엘은 2009년을 시작으로 하드킬 방식의 APS를 실전에서 검증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드킬을 장착한 이후로는 자국 전차가 적의 대전차화기에 파손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요. 조금은 어세가 섞여 있긴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군의 주력 전차인 메르카바에 장착돼 운용 중인 트로피 시스템은 독일 레오파르트2는 물론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에도 탑재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자국에서 개발 중이던 퀵킬, 아이언 커튼 등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을 선택했는데요. 하드킬 APS 문제는 아군 보병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적의 로켓이나 미사일을 전차 근처에서 직접 요격, 폭발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한데요. 특히 APS의 원조격인 소련과 러시아에서 만든 아레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요격 시 발생하는 폭발이 너무 커서 전차의 반응 장갑까지 날려버릴 정도였습니다. 만약 주변에 보병이 재병 합동 중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반면 트로피 시스템은 소형 EFP를 이용해 폭발 방향을 방사형으로 한정짓습니다. 요격탄 파편 범위 역시 굉장히 좁기 때문에 아군 보병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역시 같은 이유에서 트로피 시스템을 채택한 건데요. 자국에서 APS를 개발하느니 이미 실전에서 검증되고 아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트로피를 탑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선택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상상 이상인데요. 미군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지구상 가장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외로 미국은 애초 능동방어 체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덕분에 해당 분야에서는 이스라엘에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미국을 제치고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에 버금가는 능동방어 체계를 개발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른바 KAPS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능동방어 체계는 AI 및 덕컴 기술 등이 탑재된 상당히 높은 수준의 APS인데요. A사 레이더를 이용해 적의 미사일이나 로켓을 탐지 추적하고 이렇게 획득한 정보를 AI로 분석해 대응 체계를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덕컴의 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해 적 미사일에 교란하거나 밀리미터파, 적외선, 가시광선을 모두 차단할 수 있는 다영역 차단 연막탄을 발사해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요. 또는 트로피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직접 요격탄을 발사해 로켓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능동방어 체계 개념을 처음 도입한 러시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APS를 탑재하는 것만
것만으로도 전차의 생존성을 무려 3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토록 훌륭한 KAPS를 개발해놓고도 정작 K2궤에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방어 체계만 탑재했습니다. 심지어 현재도 K2에서는 하드킬 APS 탑재를 위한 빈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더 어이없는 건 해당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선 방어력보다 경제성을 중시하는 풍토가 문제입니다. 30톤 이상의 중장갑 차량이 대부분인 해외의 보병 전투 장갑차와 달리 대한민국은 경장갑 차량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고 작은 하천이 많고 지형이 험악한 대한민국의 지리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성을 높인다며 장갑이 더 얇은 염가형 차량을 도입하거나 대전차 지뢰방어 시스템 모듈식 장갑에 회의적인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기능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군 차량의 지뢰 및 소총탄 방어를 기본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신형군용 차량의 경우 대전차 지뢰방어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하다못해 경제 규모가 작은 동유럽 국가들마저 최근 도입한 전차 및 장갑차에 APS를 기본 사양으로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설명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APS 도입을 망설이는 중입니다. 심지어 북한마저 APS를 적용하기 시작한 걸 생각하면 기가 찬 일입니다. 북한은 무장장비 전시회 2023에서 신형 전차인 M2020 개량형을 공개하면서 능동방어 장치 시연 영상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M2020은 2020년 처음 공개된 모델로 당시에도 포탑 전면 및 측면에 박스형 물체를 장착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공개된 시연 영상에서 해당 물체가 하드킬 APS의 요격탄 발사기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신형 전차의 도입 수량이 극소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KAPS 설치에 대당 약 10억 원이 소요된다며 탑재를 반려했습니다. K808 장갑차가 한 대에 약 17억 원이라는 걸 생각하면 분명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합니다. 게다가 보병과의 합동작전이 많은 국내 기갑 교리를 생각하면 하드킬 방식의 부수적 피해는 염려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폴란드 수출 모델인 K2PL의 트로피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탑재 단가가 무려 13억 원을 호가하는데요. 그만큼 수출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에 KAPS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도래한 것입니다. 최근 방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선전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전통적 방산 강국인 독일산 무기들은 대한민국산 무기 체계와의 경쟁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으며 오로지 저렴한 가격으로 설명되었던 K방산은 이제 성능조차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태의 연안군의 사고방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필요한데요. 현재 산악연 주관으로 지향성 방위 기술과 차량 탑재용 복합제머 설계 기술, 위협체 탐지와 통합연동, 표적 대응 등을 포함한 지능형 능동방호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부디 보다 완벽한 KAPS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